2022년, 즉 작년 11월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만남이라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그 만나기 어려운 8대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8대 총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주인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요즘 귀 기울여 그 소식을 들으려고 하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왕세자가 한국까지 날라와서 이 8대 총수들을, 대한민국 총수들을, 기업 총수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커다란 국가개혁 프로젝트를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젊은 왕세자가 발표를 2016년에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이잖아요. 그리고 원유 생산량 세계 2위. 그리고 매장량 2위인 거대 산유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 동안을 거의 이 원유, 석유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입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석유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경제 체제를,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국가개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뭘까요? 배경은 뭘까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분간은 먹고 살만한 이 나라가 이러한 경제개혁, 변화를 꿈꾸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언젠가는 사우디에 있는 혹은 산유국인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원유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종의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먹고 살만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채굴 연한이 5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그 이후에는 그 후손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위기감 그리고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중동이라는 지역은요, 영내 갈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갈등 문제를 대표로 해서 시리아 내전도 그렇고요, 이라크 상황도 그렇고요, 또 이란과의 갈등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 그 중동 지역 내 언제나 등장하고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인 테러 분자들,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소요, 이런 영내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 대표적인 산유국은요, 국가 재정의 70% 이상을 원유 생산으로 또 원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일 경우와 유가가 배럴당 반인 50달러일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유가의 유동성 문제도 있고요. 또 최근에 벌어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죠.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의 이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전쟁은 이 유가의 폭락과 폭등을 야기하는 그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할 수가 없는 거죠. 지속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위기감이 고조가 되어 왔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환경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화석 에너지를 쓰는 이 산유국들도 또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문제 등 또 영내 갈등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유가가 굉장히 유동적이다. 오르락내리락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런 유가의 유동성 등은 이 산유국들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산유국들이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결단의 시간을 도래하게 했음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격적으로 석유에서 벗어나자, 석유 의존도를 벗어나자 하는 탈석유 경제 정책을 편 것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시티입니다. 두바이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석유화 정책을 펴서 두바이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바다를 메워서 만든 팜 아일랜드라는 굉장히 고급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물산도 참여한 무르즈 칼리파,
굉장히 높은,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그런 타워죠. 그 타워도 만들었고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겠다 해서 성공적인 그런 변신을 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두바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최근 수년간 굉장히 급격하게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과 개혁의 중심에는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국가개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비전 2030 국가개혁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젊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어떤 인물일까요? 보통들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통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요, 85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38살의 젊은 개혁적인 왕세자입니다. 자, 아버지가 살만 국왕이 살아계시죠. 이 살만 국왕은 82세에 국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초대 국왕인 압둘 아지즈 국왕이 유언으로 국왕은 형제 세습을 하여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즉 부자 세습이 아니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국왕 자리에 앉는다라는 어떤 규칙을 유언으로 남긴 것인데요. 그런 규칙에 따르면 이 살만 국왕은 자기 차지가 국왕 자리에 차지가 될 수가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 82세, 무려 80세가 넘은 82세에 국왕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살만 국왕이 먼저 한 것은 그 차기 왕세자로 자신의 형의 아들, 즉 자신의 조카가 되겠죠.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이에프를 왕세자로 앉힌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기존의 압둘 아지즈 사우디 초대 국왕이 유언으로 남겨놓았던 이 사우디 왕의 형제 세습 제도를 부자 세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이 무함마드 빈 나이에프 왕세자를 폐위시키고 그 왕세자 자리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명합니다. 이럼으로써 사실 존재감이 그동안은 미미했던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전격적으로 사우디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국제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젊은 개혁가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를 향후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함께 그렇다면 이 사우디를 탈석유, 즉 석유에서 의존하는 이 국가 경제 시스템을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기조로 인해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하면 가장 관심 있게 또 세간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자산입니다. 2조 달러다, 하나로 약 2,500조 원이다 라는 얘기를 주고받으시면서 과연 그게 얼마야, 도대체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얘기를 주고받으셨는데요. 석유 생산 기업 대표적인 아람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코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있어서 F라고 1, 2를 항상 매년 다투죠. 그런데다가 또 사우디 국부펀드, PIF죠. 이 국부펀드가 6,200억 달러를 바로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이 굉장히 개인적인 자산이 많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걸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매일 140억 원씩, 매일 140억 원씩 무려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부자이고 그리고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젊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또 추진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디 사회를 완전히 바꾸자. 여태까지는 보수적인 엄격한 이슬람 국가 체제에서 개방적인 국가로 바꾸자. 적극적인 이미지,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많은 규제와 사회적 규제와 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18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여성들의 복장 중에서 머리카락 가리고 헐렁한 조선시대 장옥 같은 그런 이슬람 복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저 같은 외국인은 무조건 사우디에 가면 의무적으로 입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제도도 완화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 사우디에서 2019년 10월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킹 파하드 인터내셔널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이 인터내셔널 스테디움은 킹 파하드 스테디움은요. 이전에 비아랍권 가수들, 연예인들에게 개방을 안 했던 곳입니다. 우리 BTS가 최초로 비아랍권 가수로 그곳에서 공연을 했죠. 그래서 그 공연장이 3만 명의 그 사우디 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아미들에 의해서 보랏빛으로 물든 어떻게 보면 아랍 국가에서 한 획을 역사적인 한 획을 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최근 수년 동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주축으로 하는 개혁 정책, 사회적인 어떤 규제나 제한을 푸는 개혁 정책이 많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넥슨이나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그 주주예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우디는요, 모든 국가의 살림을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재정의 70에서 75%가 이 석유 수입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GDP의 약 45%에서 50%를 이 석유 수출로 할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우디가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서 탈석유 경제 다각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석유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겠다. 민간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건 부분, 교육 부분, 인프라 부분, 또 엔터테인먼트 부분, 관광 분야 등 이런 공공 서비스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비전 2030의 목표는요, 경제와 투자를 강력하게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비석유 부분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사우디의 기존 이미지, 즉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이슬람 국가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사우디 비전 2030 국가개혁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우디 비전 2030에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활기찬 사회, 두 번째가 번영하는 경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야심찬 도역하는 국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우디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민간 주도의 경제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 민간 주도로 경제를 이끌려면 아무래도 자유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여태까지 자유경쟁 보장 체제가 아니었거든요.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전제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굉장히 어떤 제한적인 규제가 강한 보수적인 엄격한 이슬람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고 개혁적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러한 전반적인 사회 개혁, 전반적인 사회 규제를 어떻게 보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우디 국가가 인구 구조를 보면 35세 미만의 젊은 인구가 무려 70%예요. 굉장히 젊은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젊은 국가인데 사실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은 복지제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나라에서 장학금도 줘, 학비도 대줘, 의료비도 대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젊은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을 움직여야 석유가 없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을 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사우디 여성 인력을 활용하자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도 못했고 의복적인 것도 그렇고 그 사우디에 여성들에 대한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랍어로 마하람 제도라고 하는데요. 사우디 여성들이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수 없었지만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도 그렇고
또 해외 여행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는 당연히 그렇고요. 누군가가 남성인 후견인이 남편이나 남자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우디 비전 2030의 그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마하람 제도도 완화됐어요. 그리고 여성 운전도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여성 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진출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취업률이요, 이 사우디 비전 2030 시행 이전의 19%였던 것이 무려 33%로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앞으로도 더욱더 사우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이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축이 되는 네옴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옴이라는 이름, 그 명칭에는요, 그리스어의 네오, N-E-O와 그리스어의 네오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랍어의 무스타크발의 이니셜인 M을 조합해서 네옴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즉, 그것을 조합해서 보면 새로운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옴을 통해서, 네옴시티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자,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네옴시티는요, 서울의 무려 44배 크기의 면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네옴시티는요, 100% 친환경 도시입니다. 탄소 제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굉장히 혁신적인 미래형 도시인데요. 그 네옴시티의 주축이 되는 4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더 라인이고요. 두 번째가 옥사곤, 세 번째가 트로제나, 네 번째가 신달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더 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라인은요, 말 그대로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0m의 건물, 200m 폭으로, 너비로 500m 높이의 건물을 170km까지 쭉 직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70km면 서울에서 강릉 거리예요. 그 거리를 직선도리를 만들겠다는데 이 외부는 거울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반사열로 통해서 이 햇볕을 차단을 하게 되고요. 이 더 라인 도시는요, 사우디의 북부에, 서북부의 타북 지역에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요. 이 170km의 끝과 끝을 불과 20분 만에 주파할 수가 있고요. 이곳은 자동차도 없고요. 탄소 제로 시티고요. 그리고 모든 이 도시 내의 편의시설을 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혁신적인 미래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특히나 환경 전문가들, 건축 전문가들은 과연 이 40도, 50도 되는 이 열을 견뎌낼 수 있는 건물이, 그 거울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모래바람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건물이, 라는 우려와 근심을 많이 표명을 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 라인의 일부 구간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이 더 라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사곤입니다. 옥사곤은 라틴어로 팔각형이라는 뜻이죠. 이 옥사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7km 지름 규모의 팔각형 복합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자, 이 옥사곤이 위치해 있는 곳이요, 바로 네옴시티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홍해 바다예요. 근데 이 홍해 바다에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무역 물동량의 14%가 오가는 곳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에 이 홍해에 이 옥사곤을 위치시킨 거죠. 그래서 이 옥사곤에는 항만, 철도, 그리고 공항 등 운송시설을 통합해서 전 세계 물류를 40% 이상을 6시간 안에 비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물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이 아주 혁신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사곤 안에는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융합,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예측지능, 그리고 로봇광학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제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이 옥사건을 통해서 일자리만 해도 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옥사건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도 활용으로 인해서 환경 보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네옴시티의 메가 프로젝트는 트로제나입니다. 트로제나는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를 일컫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사막에 낙타에 모래바람에 40도, 50도 되는 뜨거운 태양열 그것만 생각을 하시죠? 만약에 사우디에 눈이 내린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우디에도 눈이 내립니다. 자, 네옴시티가 건설되고 있는 서북부의 타북 지역 위쪽에 가면 해발 1600에서 2500m의 산악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기온이 영하 0도 혹은 가끔 그 아래로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눈이 내려요. 그래서 이곳에 인공 스키장을 만들겠다. 스키장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스키를 타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 지역에 인공 담수호, 커다란 호수를 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게 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고급 맨션과 고급 숙박시설을 건설을 해서 그 지역의 거주 지역도 형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굉장히 야심차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요. 이 트로제나에서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됩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입니다. 하계 아시안 게임 아니고요. 사우디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발표한 네옴시티의 중심되는 프로젝트는요. 바로 홍해 휴양단지는 신달라 프로젝트입니다. 신달라 프로젝트는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네옴시티의 네 번째 사업으로서요. 럭셔리 해양 리조트를 꾸미겠다. 그것을 신달라 아일랜드로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내년에 개장 예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홍해바다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꼭 가보고 싶은 그 워너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홍해의 자연 경관을 살려서 오감을 다 만족하는 프리미엄 관광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달라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면적만 8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곳에 고급 요트 클럽을 만들고 마리나를 만들고 프리미엄 또 리조트 고급 호텔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짓게 될 숙박시설만 해도요.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88채 빌라, 콘도만 333개, 객실을 413개나 보유한 고급 호텔이 3개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방문객만 무려 2,4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신달라 아일랜드를 통해서 아무래도 홍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 관광객들이 중동 지역에 뭐 이집트나 모로코나 이쪽으로 많이들 그 휴가를 오시는데요. 이 유럽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 홍해를 들어와서 그 홍해의 아까바, 요르단의 아까바만하고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통과해서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 샤르말 쉐이크가 있어요. 그곳에 머물러도 되고 아니면 신달라 아일랜드를 통해서 네옴시티로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쭉 내려와서 아라비아 반도 서쪽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이러한 관광 루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지에 이 신달라 아일랜드가 위치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인데 2030년까지 약 1억 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렇게 네옴시티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 또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관광지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는 그동안 관광지로서 공개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인 나라다 보니 주로 성지 순례를 오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메카나 메디나 이쪽을 개방을 했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세기에 이슬람이 창시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래도 이슬람 순니파의 종주국이다 보니 이전에 즉 7세기 이슬람이 창시된 이전의 선사 유적지나 선사시대 역사나 문화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개발 자체 안 했어요. 이제는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선사 유적까지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울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울라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에 이 유네스코 등재 지역을 유적지를 30곳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고 있고요. 자, 이처럼 사우디 정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하고 있습니다. 젊고 개혁적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서 또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혁신적으로 또 천지개벽할 만큼 변할 사우디아라비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